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올해 주식시장 거래 대금이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누적 거래 대금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국내 주식시장 누적 거래 대금은 약 2,293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작년 한 해 누적 거래 대금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거래 대금은 2000년대 들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증시 누적 거래 대금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2.9%로 작년보다 8.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사모 운용사 230여 개에 대한 전수 검사를 3년 동안 벌이기로 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 P2P 대출, 유사 금융업자의 불법 행위,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금융피해 분야 점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에 대한 전면 점검 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P2P 대출 연체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누적 대출액 기준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의 연체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테라펀딩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테라펀딩의 연체율은 20.18%로 작년 말 대비 7%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P2P 거래 특성상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때 갚지 않으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테라펀딩 측은 부동산 건축 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15건에서 연체가 발생했다며 감정평가사, 분양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연체 발생 빈도를 낮추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통신업계의 5G 서비스 이후 첫 불법 보조금 제재가 다음 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안이 오는 8일 방통위 전체 회의의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초 방통위가 각사에 발송한 사전 통지서에 나타난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감안하면 과징금 총액이 7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 측은 위원들이 가중 또는 감경 요인 등 여러 상황을 살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사이 약 34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4,107억 5천만 달러로 지난 5월 말보다 34억 4천만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발생한 데다 미 달러화 약세로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중국이 가장 많고 일본과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은 일시 중단된 냉장고 생산 라인을 오늘 오전 8시부터 재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광주 사업장 제품 상하차를 담당하는 지게차 운전 인력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어제 오후 2시부터 선제적으로 냉장고 라인 가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택에서 대기하던 인력은 오늘 모두 정상 출근했습니다. 에어컨 라인은 냉장고 라인과 분리돼 있어 정상적으로 가동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엔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